네, 미국 하원 청문회에 구글의 레전드 에릭 슈미트가 등판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구글 전 회장으로 등장을 한 게 아니라 SCSP라고 하는 싱크탱크, 미국의 싱크탱크 참 많잖아요. 그 싱크탱크 의장의 자격으로 왔습니다. 그가 이번에 던진 메시지는 강력했습니다. 중국 AI, 그러니까 딥시크가 갑자기 좀 튀어나와갖고 단숨에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을 했고, 이제 AI 분야에서 중국은 미국의 진짜 배기 경쟁자라는 겁니다. 특히 그 사람은 초지능 경쟁에서 중국에 패배하는 것은 미국의 국가 안보에 심각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라고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심지어 대만 문제, 대만 문제보다 AI 경쟁이 더 큰 위협이고 이건 우리 세대가 목격할 현실이다 라고 힘주어서 말을 했습니다. 왜냐고요? 중국이 먼저 초지능을 개발을 하면 전 세계 힘의 균형이 미국이 통제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근본적으로 바뀔 테니까 말입니다. 슈미트는 대만 열도를 둘러싼 미래의 전쟁에는 AI가 통제하는 지능형 드론대의 전투가 될 거다라고 봤습니다. 만약 중국이 AI에서 앞서 나가게 된다면 미국이 예측하거나 방어할 수 없는 전술을 개발할 수 있다. 그런 우려죠. 최근 업계에 퍼진 중국 드론 역량에 대한 공포감은 헛된 기우가 아닙니다. 일론 머스크도 드론의 약 70%가 중국산이고 공급망 전체를 본다면 거의 100%가 중국에 의존한다면서 이러다가 미국이 드론 만드는 나라의 속국이 될 운명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보통이 아니죠. 결국 히토리처럼 Made in America 이런 게 시급하다라는 얘기죠. 다시 슈미트로 돌아가서 그는 AI 발전을 위해서는 막대한 양의 에너지, 전력 이게 시급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근데 미국의 에너지 인프라 구축 속도나 규제는요 너무 느리다라는 거죠. 해법은요 모든 형태의 에너지원을 확보하고 연방 차원에서 규제를 간소화한 다음에 신속하게 추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슈미트는 재생 가능 에너지, 비재생 가능 에너지 무엇이든 상관없다라고 말을 할 정도로 절박함을 드러냈죠. 다만 데이터 센터를 24시간 돌리려고 한다면 기반이 되는 전력은 원전과 천연가스가 돼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친환경이니 ESG니 이런 거는 이제 뒷전이라 라는 얘기죠. 심지어 슈미트는 현재 AI 산업의 전력 소비가 총 전력의 3% 정도인데 2030년이 되면 9%까지 늘어날 수가 있고 최악의 시나리오에서는 99%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충격적인 수치까지 제시했습니다. 챗GPT 같은 시스템이 일반 웹 검색, 그러니까 구글 검색보다 10배 더 높은 전력을 소모하니까 터무니없는 소리는 아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중국과의 패권 경쟁에서 핵심은 대만이 아니라 AI이고 미국의 제일 큰 약점은 에너지다라는 것으로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트럼프 정부의 제조업 부흥과 규제 혁파의 스탠스와 완벽히 일치하죠. 결국 이러한 산업계의 요구는 트럼프 핵심 공약에 정당성을 부여하면서 인프라 투자의 훈풍을 이끌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AI 전쟁의 당사자인 중국이 그렇다면 전력 확보에 소홀할 리가 만무하죠. 특히 중국은 이미 전력 생산량에서 미국을 2배 넘게 압도하고 있습니다. 만약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때문에 중국의 제조업 경기가 조금 위축이 된다면 거기서 남는 잉여 전력까지 AI 데이터 센터에 몰아줄 여유까지 생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생상을 좀 해봤고요. AI 개발에 필요한 핵심 물자를 딱 2개만 꼽자면 바로 실리콘과 에너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은 거기서 각각 하나씩 확실한 우위를 갖고 있죠. 미국은 실리콘 반도체에서 유리하고요. 중국은 전력인 셈이죠. 근데 이 실리콘 에너지 구도를 정말 영리하게 파고든 중국의 해법이 이번에 등장했습니다. 바로 중국의 엔비디아, 중국의 애플, 중국의 테슬라 역할을 혼자 다 하려고 하는 화웨이가 내놓은 놀라운 엔지니어링입니다. 정말 무서운 기업이에요. 엔비디아의 GB200 NVL72에 맞서기 위해서 화웨이가 자체 제작한 AI 데이터 센터 시스템 클라우드 매트릭스 384, 일명 CM384가 공개됐습니다. 이게 연산 능력이 300페타플롭스인데요. 이렇게 들으시면 잘 감이 안 오시죠? 엔비디아 아까 그 시스템의 거의 2배에 달하는 연산 능력치입니다. 게다가 총 메모리 용량은 3.6배, 메모리 대역폭은 2.1배 이상으로 시스템 스펙만 보면 엔비디아를 능가하죠.
비결이 뭘까요? 네, 갑자기 왜? 사실 화웨이의 자체 AI 칩이 어센드 910C라는 칩이 있습니다. 근데 이 칩은 엔비디아 블랙웰 칩보다 성능이 3분의 1 수준이거든요. 성능 많이 떨어지죠. 대신에 화웨이는 훨씬 많은 숫자인 384, 그러니까 384개의 칩을 때려 박았습니다. 개별 칩 성능의 열세를 압도적인 물량 공세와 네트워킹 기술로 극복하는 일종의 인해 전술인 셈이죠. 중국은 예나 지금이나 물량 공세가 참 무섭죠. 여기서 중요한 건 미국과 중국의 비즈니스 환경이 하늘과 땅 차이라고 엄청 크다는 점입니다. 칩 성능이 떨어지고 특히 전력을 많이 잡아먹는 비효율성은 있지만 전력 문제는 미국에서는 큰 문제지만 중국에서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다라는 거죠. 당장 중국은 미국의 제재로 컴퓨팅 능력 확보가 훨씬 더 시급하기 때문이죠. 이러한 입장 차이가 만들어내는 미국과 중국 간의 상이한 전략들이 참으로 흥미진진한 경쟁 구도를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몇 달 전에 엔트로픽의 CEO 다리오 아모데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되게 중요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딥시크 쇼크 당시에 이런 글을 썼었습니다. 중국의 AI 칩들이 좋다고 말은 있는데 그걸 대규모로 묶고 돌릴 데이터 센터 공장이 없지 않느냐라고 약간 폄하하듯 말했는데 화웨이가 이번에 마치 그에 대한 대답이라도 하듯 CM384를 내놓은 거죠. 결론적으로 이제 중국산 AI 슈퍼컴퓨터 시대가 도래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셈이고요. 2025년은 미국과 중국의 AI 전쟁 제2라운드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뉴스를 제가 계속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정말 무섭죠. 네. 자, 올해 들어 쏟아지는 AI 이슈들을 정리하다 보면 번아웃에 빠질 정도입니다. 진전의 속도가 따라가기 벅차. 진짜 벅차요. 네, 너무 빨라요. 최신의 대표적인 소식은 다시 1위 모델로 등극한 오픈 AI의 O3 모델에 대한 것입니다. 이 모델은 고등학교 수학 경시대회 같은 시험들을 이제 무용지물로 만들 정도의 성능 향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점수가 99% 이 정도예요. 올해가 벌써 3분의 1이 지나긴 했지만요. 진짜 빠르네요. 네. 근데 출시된 모델 숫자가 수십 개에 육박합니다. 기존에는 미국 기업 위주로 이런 모델들을 출시를 했다고 하면은 이제는 중국까지 본격적으로 가세해서 본물 터지듯이 신모델 출시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출시 경쟁이 가팔라진 것만큼 지능이 개선되는 속도도 압축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 5월만 하더라도요. 인간의 IQ로 모델 지능을 환산했을 때 IQ 100을 초과하는 모델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IQ 100이 인간 평균치지 않습니까? 근데 이 100을 초과하는 모델이 없었는데요. 현재는요. 오픈 AI의 O3 경우에는 IQ 132를 기록한 상태고요. 높지 않나요? 네, 저 깜짝 놀랐어요. 네, 구글의 제미나이 2.5 프로도 한 128인가? 어쨌든 그 뒤를 바짝 따라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O4, 그러니까 O4 정도가 되면은 IQ가 140을 가뿐히 초과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그게 진짜 사실로 맞아떨어지고 있는 국면이라고 할 수가 있죠. 게다가 앞으로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는 모델들의 라인업을 보며 하나하나가 4번 타자로 보일 정도의 슬러거급, 슬러거 모델들입니다. 오픈 AI의 O3 프로가 곧 출시될 예정이고요. 다음 버전의 구글 제미나이도 5월 구글 I/O 행사에서 공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공개되는 시점에서는 딥시크의 R2도 나왔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지금 예상이에요. 어쨌든 AI 투자 과열론이 있는 증시의 상황과는 사뭇 다르게 실제 업계의 경쟁은 작년보다도 훨씬 더 치열합니다. AI 발전이 너무 빨라서 놀랍다는 저 같은 감정은 AI 구루들한테도 마찬가지인 듯 합니다. 구글의 AI 수장 있죠. 바로 데미스 하사비스. 이분은 최근 유명 TV 프로그램 60 Minutes와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그가 가장 먼저 한 말은 이것이었어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AI 업계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사비스는요. 2030년 혹은 2035년까지 AGI가 도래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요. 여기서 하사비스가 생각하는 AGI의 능력은요. 상상력이랑 직관력을 가지고 마치 인간의 과학자처럼 독창적인 이론을 만들 수 있을 정도의 AI입니다. 그러니까 호기심을 가진 AI라고 할 수가 있죠. 인간처럼요. 알파폴드를 만들어서 노벨상을 받고 영국 찰스 국왕으로부터 기사 자기까지 받은 하사비스는요. 역시 AI의 신약 개발 가능성에 대해서도 강조해서 말을 했습니다. 그가 했던 말을 제가 좀 놀라워서요. 담백하게 그냥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단백질은 생명의 기본 구성 요소다. 생물학의 모든 것, 당신 몸의 모든 것은 결국 단백질에 의존한다. 그래서 단백질의 3D 구조를 알아내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하나하나를 알아내는데 몇 년씩 걸렸다. 근데 AI는 1년 만에 2억 개를 해냈다. 하룻밤 사이에 수천 개의 새로운 신약 가능성을 열게 된 것이다.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정밀하고 표적화된 치료가 가능하게 된다. 앞으로 10년 안에 AI로 모든 질병을 치료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안 될 이유가 없다. 이러한 말을 전한 하사미스는요, 상위 10개 제약회사 중에 9개, 90%가 이미 구글의 알파폴드를 사용하고 있다는 놀라운 팩트를 전했습니다. 저는요, 이러한 급격한 발전 경로를 사실 투자자인 저희들이 제대로 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그 잠재적인 영향력이 여전히 과소평가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것으로 마지막으로 일론 머스크의 짧은 글을 제가 읽어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시장은 앞을 내다본다고 하지만 대부분 뒤만 보고 있다. AI는 결국 돈을 무의미하게 만든다. 네, 좋은 한 주 되시고요. 또 다음 유토피아에서 만나요.